오늘은 노인의 인권보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노인 인권의 영역과 재가시설 노인의 인권 보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인권의 영역. 건강권. 건강권은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김요양보호사는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건강권 보장의 기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질병 예방, 조기 발견, 적절한 치료, 재활 서비스, 영양관리, 구강관리, 운동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데 우울, 불안, 외로움 등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케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거권. 주거권은 노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붕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박요양보호사는 많은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집에 안전 문제가 있어요. 미끄러운 바닥, 턱이나 계단, 손잡이가 없는 화장실 등이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거권에는 노인의 선택권도 포함됩니다. 가능한 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존엄권 및 경제노동권. 인간존엄권은 노인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인간답게 대우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모든 인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로 나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이요양보호사는 존엄성 존중은 존칭을 사용하고 존댓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노동권은 노인이 경제적 자립과 안정을 누릴 권리와 원한다면 일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말합니다. 노인은 적절한 소득 보장을 받으며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통장이나 현금을 가족이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제노동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치-종교-문화생활권. 정치-종교-문화생활권은 노인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말합니다. 광주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정요양보호사는 선거철이 되면 어르신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투표소까지 동행하기도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생활에 있어서는 노인의 취미와 관심사를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의 한 요양원에서는 매주 금요일 문화의 날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상영, 음악회, 전통놀이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교류소통권. 교류소통권은 노인이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할 권리를 말합니다. 노인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북의 한 방문요양기관에서 일하는 박요양보호사는 독거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데 저는 방문 시 충분한 대화 시간을 갖고 가능하면 가족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에도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남의 한 요양원에서는 지역 초등학교와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교류가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라고 합니다.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은 노인이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선택부터 주요 의료 결정, 시설 입소 여부 등 큰 결정까지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경남에서 활동하는 이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해서 모든 결정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르신의 의견을 물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의료적 결정에 있어서는 노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북의 한 요양원에서는 모든 의료적 처치나 약물 변경 전에 어르신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합니다. 특히 중요한 의료 결정은 반드시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라고 합니다. 재가 노인의 인권 보호. 재가 요양 서비스는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케어를 받는 형태로 노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권 보호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주요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생활 존중의 원칙입니다. 노인의 집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공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노인의 개인적인 생활 공간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 노인의 사생활과 개인 공간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요양보호사는 어르신 집의 서랍이나 개인 물건을 살펴볼 때는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방에 들어갈 때도 노크를 하는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입니다. 제가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노인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자율적으로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되 노인의 생활 리듬과 선호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구의 한방문요양사는 한 어르신은 40년간 아침 6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 시간에 맞춰 방문하여 어르신의 일상을 존중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안전 보장의 원칙입니다. 제가 노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인권 보호 활동입니다. 넷째, 존엄과 평등의 원칙입니다. 제가 환경에서도 노인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다섯째, 학대 예방의 원칙입니다. 제가 환경에서는 학대 상황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더욱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전남의 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몸에 갑자기 멍이 생기거나 설명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경우 또는 급격한 체중 감소나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경우 학대를 의심하고 신속히 보고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시설 노인의 인권 보호. 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24시간 타인의 케어를 받으며 집단 생활을 하게 되므로 인권 보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설 노인의 인권 보호는 입소 전 단계부터 퇴소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소 전 단계. 입소 전 단계에서는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인이 시설 입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한 요양원 원장님은 시설 입소는 어르신의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입소 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시설의 환경, 서비스 내용, 비용, 일과 규칙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시설 견학 기회도 제공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가족의 편의나 결정만으로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인지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본인의 동의와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입소계약 단계. 입소계약 단계에서는 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권리와 의무, 서비스 내용, 비용, 불만 처리 절차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남의 한 요양원에서는 계약서를 큰 글씨로 인쇄하거나 필요시 오디오 녹음본으로 제공하는 등 어르신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입소, 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 단계에서의 11가지 권리. 시설 생활 단계에서는 다음 11가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모든 노인은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는 입소 시 개인별 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어르신과 함께 점검하며 필요시 조정합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노인은 시설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는 모든 공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사용하며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합니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시설 내에서도 노인의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하며 개인정보와 비밀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 간호사는 어르신의 건강정보나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에는 반드시 가림막이나 커튼을 사용합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모든 노인은 나이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존중받고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는 모든 직원이 어르신을 님으로 호칭하고 존댓말을 사용하며 어르신의 과거 직업이나 성취를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도록 교육합니다.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시설 내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전의 한 요양원에서는 학대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CCTV 설치, 익명 신고함 운영,
외부 전문가의 정기 점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학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안전을 이유로 한 신체 구속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최대한 자유롭게 움직일 권리가 있습니다. 광주의 한 요양원 간호사는 과거에는 낙상 예방을 위해 침대 난간을 올리거나 벨트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런 구속 대신 낮은 침대 사용, 매트리스 설치, 24시간 모니터링 등 대안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생활 서비스 미포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은 균형 잡힌 영양, 적절한 운동,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등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요양원에서는 영양사가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선호도를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고 물리치료사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관계에 참여할 권리 노인은 시설 안팎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노인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남의 한 요양원에서는 각 어르신마다 개인 사물함과 열쇠를 제공하고 원하시는 분에게는 소액의 용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결정의 권리, 노인은 이성교제, 성생활, 흡연, 음주 등에 있어서도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시설은 이를 존중하되 다른 입소자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전북의 한 요양원 원장은 이성교제는 어르신의 자연스러운 권리로 인정하고 필요시 적절한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합니다. 흡연이나 음주의 경우 건강 상태를 고려하되 지정된 공간과 시간에 절제된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시설 운영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노인은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불만이 있을 경우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는 월 1회 어르신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24시간 이용 가능한 의견함과 고충 처리 전화를 운영합니다. 제기된 불만은 72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 결과를 반드시 피드백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퇴소 단계, 퇴소 단계에서도 노인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퇴소 결정, 퇴소 후 거취 선택, 퇴소 절차 등에서 노인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충북의 한 요양원에서는 퇴소 전 최소 한 달간의 전환기 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또한 퇴소 후에도 전화 상담이나 방문을 통해 적응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라고 합니다. 퇴소 시에는 어르신의 개인 물품과 기록을 정리하여 반환하고 건강 상태와 케어 방법에 대한 정보를 가족이나 다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노인 인권 영역과 재가시설 노인의 인권 보호에 관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설생활 노인의 인권 중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의 올바른 실천 방법은 낙상, 위험이 있는 모든 노인에게 신체 구속을 한다. 침대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억제대를 사용한다. 신체 구속 대신 낮은 침대 사용, 매트리스 설치 등 대안적 방법을 우선 고려한다. 보호자가 요청하면 노인의 동의 없이도 신체 구속을 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노인의 신체 구속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그 전에 낮은 침대 사용, 매트리스 설치, 24시간 모니터링 등 대안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광주의 한 요양원 간호사는 낙상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억제대보다 낮은 침대와 매트리스를 제공하고 더 자주 순회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노인의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노인의 건강정보를 담당 의료진과 공유하는 행위, 노인의 동의 없이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행위, 응급상황 시 보호자에게 노인의 상태를 알리는 행위, 노인의 허락을 받고 개인 사진을 시설 내 행사에 사용하는 행위. 정답은 2번입니다. 노인의 동의 없이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노인의 개인 공간과 물품은 본인의 동의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의 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서랍이나 옷장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먼저 허락을 구합니다. 이것이 사생활을 존중하는 기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은 노인의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노크를 하고 허락을 구한다. 노인이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므로 모든 결정을 요양보호사가 대신한다.
노인의 생활습관과 선호도를 존중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노인이 인지기능 저하가 있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을 요양보호사가 대신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부산의 방문 요양보호사는 치매가 있는 어르신도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와 같은 간단한 선택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결정들이 어르신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로서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올바른 역할은 업무 편의를 위해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양보호사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케어한다. 노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인의 자립 활동은 제한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구의 한 요양보호사는 같은 등급의 어르신들도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릅니다. 한 분은 거동 지원이 주로 필요하고 다른 분은 인지활동 지원이 중요합니다. 개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 케어가 핵심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인권 보호자로서 존엄한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신체활동 지원을 넘어 노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핵심 책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합격을 위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